녹화를 하겠습니다. 2월 달이 이제 하루 남아서, 될지일 하루 남아서, 계좌 수익률 공개하고, 그 다음에, 좀 목차를 정리를 해봤는데, 두 번째는 정부 정책 관련, 세 번째는 유동성 수급 동향, 네 번째에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 유사 투자 자문사나 그런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수신행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취미로 유튜브를 하는 거고 투자 기록을 남기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상을 찍는 겁니다. 일단 먼저 2월 계좌 수익률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시가 이번 2월 종가가 마이너스 3% 찍혔습니다. 코스피 종합지수. 근데 이제 제 계좌는 2월 기준으로 마이너스 3.2% 찍혔습니다. 종합지수보다 살짝 아래 한 0.2% 정도 더 밀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2월달은 시장에 못 미쳤는데 보시면 여기 중간 2월 중순 정도에는 이제 시장을 초과해서 시장을 이기는 이제 시장보다 상승률이 높은 모습을 보여주는 구간이 있었는데 이후에 사실 이 구간에서 웅진코웨이를 이제 급락을 맞으면서 제가 보여주시던 웅진코웨이가 급락을 맞으면서 동시에 이렇게 주가가 한 반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시장과 비슷해졌다. 웅진코웨이가 아니었으면 시장을 아마 이길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됐고 1월달 거랑 비교를 하면 1월달부터 체크를 하면 그래도 아직 수익권에 있습니다. 전체 계좌는 2.3% 정도 수익권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3%까지 올라갔다가 10%까지 빠졌으니까 변동성이 되게 커졌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좀 수익 났던 종목을 좀 자르고 몸집을 더 불려서 하락하던 종목에 베팅을 해서 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전량으로 다 판 건 아니고 비중을 좀 옮기던 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계좌 수익률의 변동폭은 커진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금은 아직 2% 정도 수익 구간입니다. 코스피는 지금 이제 올해 만약 코스피를 투자를 했다 그러면 마이너스 6% 올해는 이렇게 되는데 저는 2% 수익 구간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4% 정도 됩니다. 마이너스 4%, 코스피는 마이너스 6%, 저는 2% 수익 구간. 그래서 초과 수익을 내고 있다 나름. 절대 수익은 크지 않지만 나름 초과 수익 시장에 머무르면 초과 수익 내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일단 말씀을 드리면 1번 목차는 일단 말씀드렸고 약간의 서브로 좀 말씀드리면 계좌 수익률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계좌 수익률을 공개를 할 때 시장에 오래 살아남을 수 있으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배당을 깔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당 어느 정도 깔고 가야 되고 배당주들 좀 움직임이 덜한 변동성이 덜한 종목을 조금 넣음으로써 하락에 좀 배당을 어느 정도 깔고 가는 게 아니라 배당이 종목 선정의 50% 50% 정도의 비중은 차지해야 된다. 의사결정이죠. 종목 선정이라는 건 의사결정할 때 일단 배당을 안 주면 50%는 일단 못 먹는 거다. 그러니까 점수를 100점을 매긴다. 어떠한 기업에 대해서 배당 수익률이 마음에 안 든다. 배당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에 못 미치거나 배당 성향이 너무 높은데 배당 수익률마저 낮다. 그건 성장성이 없다고 바라봐야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배당이 종목 선정의 50% 정도 비중을 차지된다라는 거고, 이거를, 관련해서 공부를 하시려면, 배당주 투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치과의사 피터 황 씨의 배당주 투자라는 책이 있는데, 관련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 나오는 어떤 금리 관련 배당
배당률에 대해서 한 거를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배당률만 따지면은 기업이 이익을 따지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배당률과 현금 지급, 그러니까 배당률과 배당 성향 두 개를 이제 반비례 관계로 놔야 되는데, 아무튼 그거 관련해서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전 조금 다르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계좌 수익률이 지금 이렇게 나온 이유는, 어쨌든 간에 웅진코웨이 지금은 사명이 변경돼서 코웨이로 사명이 변경되는데, 거기에 이렇게 크나큰 하락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진 종목들이 배당 성향이나 배당률을 굉장히 많이 고려를 한 종목들이 많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점수를 높게 쳐주지 않았나 시장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이 빠지는 동안 더 많이 빠지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근데 그렇게 많이 빠지면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들은 올라올 때 한 번에 더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진다는 이야기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계좌 수익률 관련해서 이야기했고, 저는 그러면 이제 이 계좌 수익률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뭘 할 거냐? 아마 3월에서 또는 4월 정도에 추가 납입을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면, 원래는 4월에 이제 배당금이 들어오기도 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생기는 현금이 있으면 넣을 거고, 관련해서 저는 웅진 코웨이나 일단 제가 보유중인 종목을 하나 말씀드린 건 코웨이니까, 코웨이 외에도 어떤 종목들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코웨이는 저한테 한 우선순위 정도에서 중간 정도의 우선순위에 있는 종목인데, 한 이 정도까지는 다시 재매수를 좀 더 하지 않을까, 비중을 좀 나눠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계좌 수익률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계좌 수익률을 이제 지켜주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시스템 트레이딩 같은 걸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스템 트레이딩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돈을 내고 어떤 로드 어드바이저를 하라는 게 아니라 엑셀화, 데이터의 엑셀화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어떤 종목의 비중이 작아졌어요. 주가가 내려가서 종목의 비중이 작아졌으면 그거를 엑셀화 시켜서 내가 정확히 얼마큼을 매수를 해야 되는지를 그 만원 단위 하나까지 맞춰서 정확히 기재를 해야 돼요, 엑셀에. 그래야지만, 그러니까 엑셀을 좀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종목이 하락하는 템포에 맞춰서 어 돈을 추가적으로 넣던가 아니면은 비중을 조절하던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손절은 아예 없습니다. 손절은 아예 없고 영원히 홀딩하는 건데, 그거를 추가 매입, 배당이 들어온다던가 근로소득이 있다던가 아니면 충분한 현금 흐름이 있다면 그거의 데이터를 엑셀화 시켜서 내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그거를 데이터를 엑셀화 시켜야 된다. 그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시스템 트레이딩이라고 합니다. 저만의 시스템 트레이딩인 거죠. 돈을 내고 로드 어드바이저에서 해주는 걸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 이런 걸로 인해서 계좌 수익률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정부 정책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수익률이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거, 그러니까 제 수익률 말고 코스피 수익률을 말씀드리는 건데, 코스피 수익률이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게 무슨 뭐 정책 관련이지 않냐, 또는 뭐 정부의 영향,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전 전부 다 넌센스라고 봅니다. 전부 말이 안 되는 거고, 저는 물론 이번 정부의 오늘 지지자도 아니고 또는 반론자도 아닙니다. 저는 원래 정치를 크게 관심 있어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기업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정치와 기업은 하나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뭐 정경유착이라고도 하고, 뭐 정치를 모르면 경제를 알 수 없다, 경제를 모르면 정치를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전 다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글로벌 자본이 움직이는 시대고, 내가 정말 우리나라 정치가 마음에 안 들면 해외에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 어
자산 배분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한 어떤 정부 정책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기업이라는 거는 그만큼 경쟁력이 약한 기업 정도로밖에 인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 기업이 매력적이면 정부 정책이 어떠하던 간에 외국인 자본이라던가 글로벌 자본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인건비가 오른다, 뭐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상품의 부가가치성을 더 올리는 기업이 존재하고, 인건비 탓만 하다가 상품의 기업 가치는 올릴 생각을 안 하고 주가가 떨어지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정부 정치에 대해서 그거 탓만 하는 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고, 뭐 그런 건 있겠죠. 뭐 대주주에 관해서 어떤 기업의 주주 친화 문화라던가 그런 게 좀 많이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 그렇게 잘 되어 있는 기업을 찾으면 됩니다. 조금 더 내가 노력을 많이 기울이면 되는 부분이고, 그런 기업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가 기업 회계가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전자공시 다트에서 전자공시를 너무나 많이 잘 쉽게 손쉽게 다운받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치의 영향으로 인해서 기업이 흔들릴 정도의 그런 어 펀더멘탈이다라고 하면 애초에 투자하지 않고 거를 수 있을 만큼 데이터가 너무나 잘 나와 있고 괜찮습니다. 우리나라 괜찮고, 그래서 정부와 정책은 관련이 없다. 이건 저의 이야기도 아니고 뭐 워렌 버핏도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든 상관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한 적도 있고, 실제로 트럼프 당선 전에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누가 돼도 상관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적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맥락으로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부와 정치로 따지지 말자. 그냥 좀 패시브한 정부 정치에 의해서 매출이 액티브하게 변하는 기업들 말고, 그냥 꾸준하게 그냥 돈을 버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꾸준하게 돈을 버는 기업들 되게 많습니다. 정부 정책의 영향에 상관없이. 뭐 추경 이번에 예산 코로나 관련해서 잡는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뭐 건설 쪽으로 이제 또 돈이 몰리고, 그런 거는 이제 정부 정책에 의해서 돈이 몰리는 부분이고,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돈을 버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뭐 정부가 뭘 하던 주로 이제 뭐 원자재 가공 1차 가공이라던가, 아니면 뭐 글로벌한 기업들한테 어 1차 가공된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이라던가, 그런 기업들 많기 때문에, 또는 어떤 국민에게, 그러니까 일반인에게 되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라던가, 그런 기업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신다는 게 아니라 열심히 공부하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거고, 세 번째는 유동성 수급 동향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주가가 많이 빠질 때 어, 주가가 많이 빠질 때 제가 뉴스를 띄워놨었는데 됐고, 주가가 많이 빠질 때 돈이 어디로 많이 몰려있냐. 물론 당연한 거죠. 이건 마스크, 뭐 그다음에 뭐 식료품, 그다음에 어 뭐야 손 세정제, 뭐 이런 식으로, 또는 위생용품, 뭐 온라인 결제, 또 택배, 뭐 이런 식으로 뭐 돈이 뭐 흐름이 흘렀다고 해요. 뭐 마스크, 식료품, 손 세정제, 위생용품, 온라인 결제, 뭐 이런 식으로 돈이 흘렀는데, 그거는 일단 일시적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양상을 보이는 기업들에 한해서 보고, 결론적으로 이번 2월 달은 코스피에서 외국인 자금이 한 3조 정도 빠져나갔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많이 들어간 기업들은 어디냐? 외국인들이 막 돈을 많이 쏟아부은 기업은 통신주입니다. 이거는 이렇다 치고, 그 외에 통신주 몇 개 없죠. 뭐 SK텔레콤, LG 플러스, 뭐 KT 이런 것들.
아무래도 안전주, 안전자산에 가까운, 그러니까 망할 일이 없는 기업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종목들이 돈이 많이 흘러 들어갔다. 그런 거고, 나머지 종목들에 대해서는 주가가 많이 빠져나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익이 많이 빠져나갔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냥 유동성입니다. 그야말로 유동성이고, 내가 만약에 시장보다 수익을 많이 벌어들이는 기업,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들 갖고 있으면 알아서 그냥 제자리 찾아갑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저는 올해 지금 2%, 2.3% 수익 중이고, 그 다음에 추가 매입 예정이며, 어, 데이터에 엑셀화 자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포트폴리오는 이야기는 했고, 그 다음에 정치와 기업을 분리해서 생각하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정치가 망가져도 돈을 벌 기업에 투자하자, 이런 이야기였고, 그 다음은 요번 달 2월 달은 돈이 많이 빠져나갔다. 외국인 자본. 그럼에도 돈이 쏠린 건 그럼에도 통신주에 돈이 몰렸다. 통신주에 돈이 몰렸다는 건 수급을 이야기하는 거지 주가가 올랐다는 건 아닙니다. 주가는 다시 미끄러졌는데, 그 외에 돈이 많이 올라간 기업들은 뭐 다른 기업들 많죠. 위생 관련 기업들이고 대부분. 네, 뭐 택배 배송이라던가 뭐 사람들이 집에서 안 나올 때 어떤 소비 패턴에 의해서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인데, 그런 기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외인 자본 통신주에 많이 올렸다. 이거는 이제 이거는 망할 일이 없는 산업에 돈이 많이 올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결론은 추가 매입하며 기다리면 된다. 그리고 추가 매입하며 기다리면 된다는 건 자신의 현금 흐름이 있어야 된다. 자신의 현금 흐름이 없다 만약에, 그러면 배당주 위주의 투자 지분을 좀 많이 늘려놨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외국에 뭐 월배당 기업에 투자를 해놨다던가, 우리나라도 3개월마다 배당을 하는 기업들이 있죠. 거기에 투자를 해놨다던가, 아니면 채권을 좀 들고 있다던가, 아니면 내가 근로소득이 있다던가. 근로소득이 있다는 것 자체도 현금 흐름입니다. 그렇게 되면 된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고, 사실 요새 쓸만한 뉴스 기사가 너무 없습니다. 보시면 좀 볼만한 뉴스가 없어요. 볼만한 뉴스가 없는 게, 계속 뉴스가 뭐 코스피 밀렸다 이런 이야기밖에 없고, 뭐 볼만한 뉴스가 없습니다. 다 코로나 말고 뭔가 산업 소비 패턴의 변화라던가, 어떤 기업이 영업이 좀 많이 났다던가, 그런 것들이 관심 가는 게 없어서 저는 좀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 뉴스가 하나가 있었는데 볼만한 게 없어졌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패닉이다, 뭐 환율 오르고 있다, 뭐, 뭐 급락이다, 뭐 코스닥 기업들은 뭐 전환사채 발행을 하고 있다, 매출이 안 좋아졌다, 뭐 이런 뉴스밖에 없어서 계속 급락이다 그런 거 말고 좀 괜찮은 볼만한 뉴스가 없어서, 그래서 좀 지금 요새 뉴스도 잘 안 보고 다른 일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여기까지였습니다. 2월 투자 보고 했습니다. 2월 투자 보고 했고, 3월 달에 또 중간중간 투자 보고를 하면서, 만약에 이제 좀 어떤 기업의 큰 이슈나 뉴스가 있으면 다시 한번 더
중간중간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마트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마트 주가가 조금 다시 올라온 것 같긴 한데, 저는 지금 당장은 저점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장 뭐 V자 반등할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14만원에서 한 17만원 정도, 또는 많이 보면 21만원까지 적정 주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이마트 좋은 뉴스들이 있습니다. 좀 오프라인에 좀 강화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좀 재무구조 또 인사구조의 재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자세히 뉴스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투하시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